반갑습니다. 그 건축 성능원 이사장 맡고 있고 지금 서울과기대 그 건축학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그 건축 성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성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건축 성능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제 뭐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안전을 위한 품질 및 뭐 성능 제고라고 해놨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건축 성능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성능을 잘 관리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가장 뭔가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삼성이 보니까 80년대에 모토로라를 따라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94년도에 불량률이 한 12%까지 치솟았다. 그래서 95년도에 애니콜 화형식을 거행했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한 15만 대 500억 상당을 이제 불태운 그런 모습입니다. 성능 높이려면 뭐 이 생각도 들었고요. 어쨌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삼성은 뭐 세계적으로 제일 기술력이 좋은 그런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전체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 이런 것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폴더블 폰이나 젯 프림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계신데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쓰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핸드폰 최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. 마찬가지로 뭐 조선이라든지 뭐 자동차도 잘 나가고 있고 이렇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건축으로 다시 돌아보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발주하는 부분 거기서 뭐 최저가 낙찰제나 종합심사 낙찰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로 가격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채택돼 가지고 있고 품질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건물을 줘도 우리는 조금 좋은 건물로 하겠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이 뭐 특정한 학교면 학교의 뭔가 가격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또 가격을 가지고 또 이제 점수를 매기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건물, 좋은 성능을 갖는 건물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 1년 설계하면 뭐 한 반은 인허가 받느냐고 시간 다 뺏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인허가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설계한 건물의 성능이 뭐냐 어떻게 돼 있냐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아니면 사람이 살기에 또는 주변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성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 보는 과정인데 그런 그냥 심의에서 된다 안 된다 이것만 하고 심의에 가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볼 시간도 없죠. 뭐 한 7만 원 주면서 대여섯 개 건축 도면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 이제 뭐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 많고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 많고 그래서 뭐 한 40여 개까지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 성능이 다 관리되느냐 그것도 아니죠. 일부 중복되기도 하고 또 위원회별로 상충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여기서도 성능 관리가 안 되고 이제 공사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
건축 성능 체크 시스템이 미흡하다. 이런 거고.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 그 정말 챙겨야 될 그 성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그 챙겨지지 못하고 있다. 그런데 중고차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사 중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화재를 그 물류창고 이런 데서 화재가 많이 났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 물류창고, 우리 이제 창고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건물이다. 이런 생각 갖고 설계 기준이 낮은 거죠. 지하실, 과거의 지하실은 뭐 대피 공간, 그래서 전시 때나 쓰는 공간이다. 아니면 뭐 보일러실이다. 이런 생각 갖고 있고 기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지하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하나 뭐 거의 불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. 그렇지만 기준 같은 게 뭐 고리적 시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있고, 그러니까 물류창고도 일정 규모 이상 또는 뭐 사람이 몇 명 근무하면 훨씬 더 화재 안전에 대해서 강화된 기준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또 공사하다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짓다가 무너져 내리는 이런 사고가 생겼었고, 그 조금 뭐 이거보다 훨씬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한 30층짜리 아파트 짓다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. 그때 얘기가 시멘트를 많이 빼먹었다. 그 시멘트를 뭐 노동자들이 도시락 싸가가지고 밥 먹고 나서 시멘트를 가져다가 집으로 갔다.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, 그러면서 설사 통일이 돼도 북한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안 살겠다.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.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가끔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 건축이 빨리 뭔가 혁신돼야 된다. 이런 사인인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땜빵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손보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화재도 이렇게 뭐 매년 한 평균 한 300여 명 정도가 죽고 있다. 뭐 이런 그 결과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쓰다가 저희가 이제 과거에 삼풍 아파트가 붕괴됐었고 마우나 리조트 이제 붕괴가 됐었고, 그러니까 유지 관리 단계도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.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포항에서 뭐 이렇게 침수 사고가 났고, 뭐 서울도 침수가 났고, 그 이렇게 기생충보다 더 비극적이었다 이런 얘기고, 그러니까 이런 뭐 지하실 침수 같은 것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또는 대비책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번에 상당히 그 많은 건물 또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누수 같은 것도 뭐 큰 사람이 죽는 사고는 아니지만 실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한 이제 이런 상황이죠.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뭐 결로가 생기기도 하고, 그다음에 그런 것들 다 금방 요청하면 바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이제 뭐 누구 책임이냐 따져가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뭐 태풍 불어와가지고 유리창 깨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, 그러니까 비만이 오고 태풍 불고 그러면 천재지변이다.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요. 그 이제 이제는 비가 많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안전한 그런 건물을 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 성능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
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 자재 자체가 이렇게 독성을 갖는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자재 중에는 그런 자재를 또 많이 쓰고 있고, 그래서 뭐 아토피라든지 뭐 암, 뭐 이런 등등에 많이 생기는데, 예를 들면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가 아토피 같은 게 있다. 그러면 뭐 모든 자기 집에 한해서는 모든 재료를 친환경 재료를 쓰겠다. 이런 것들이 그 시장에서 작동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건축계가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건축물에서 이제 성능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그게 그 시장에서 하나의 그 시장에서 작동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다라는 게 너무 아쉽고, 유지관리 단계, 뭐 설계나 시공 단계, 인허가 단계, 뭐 보험, 부동산 중개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 산업이라는 게 지금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이제 생산성이 부족하고,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거기 있는 그 직종의 인력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합니다. 그러면 그 현장 인력이 떠나가고 건축에서 그 시행 쪽으로 빠지고 학생도 안 오고, 그다음에 설계사무소도 점점 뭐 건축사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요.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그 분쟁은 또 늘어나요. 그 건축인들 사이에서 분쟁, 또 그 건물로 인해서 그 건축주라든지 아니면 유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분쟁이 늘어나고, 그러다 보면 이제 건축 산업 전체에 대해서 그 신뢰성이 상실하고 또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, 이제 이게 건축 산업을 쇠락시키고 건축에 또 뭐 저는 이제 건축이라는 게 건축을 통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, 국민들을 이제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그 부분은 우리들만의, 그러니까 건축 전문가들만의 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것들이 상당 부분이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, 행정 이쪽에서 역할하신 분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걸 고치도록 해야 될 거고,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도 이런 것들 개선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건축 성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도화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제도화 되려면은 그 건축 성능이 뭐가 있냐, 무슨 성능이 있냐. 예를 들면 뭐 범죄 안전도 하나의 성능이죠.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으로 비교적 범죄에 대해서 조금 안전한 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사는데, 스토킹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일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지금 김근태인가 누가 곧 있으면 출소한다는데 지금 뭐 2년간 이제 갱생센터에 넣는다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2년은 괜찮겠지만 그럼 그 이후에는 어쩔 거냐, 애들 어떻게 그 관리할 거냐 이런 게 고민되는데, 그런 거 다 뭐 셉테드나 범죄 예방 성능으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안전한 데 살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여러 성능들을 규명하고 등급화하고 평가하고 각 건물에 그걸 명기해 줘야죠. 우리 동네에 무슨 범죄자 많다, 집값 떨어진다, 뭐 우리 동네 물에 잠겼다, 집값 떨어진다. 그래서 공개하지 말자.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뭔가 집단 이기주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피해야 될 것 같고,
이제 그렇게 다 등급화되고 평가되고 이런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건축 성능이 향상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고성능 자재를 쓸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좋은 자재 만드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겠죠. 또 그 고성능 뭐 좋은 건축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설계비도 더 주고 뭐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또 공사비도 증액해주고 또 안전한 건물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인허가 쪽에서도 좋은 또 성능이 규명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도 훨씬 더 빨리 해주고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미국처럼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좋으면 가지고 와야죠. 그렇게 해야지만이 건축 산업이 혁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